이번 시간 35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시공 및 공사 완료라는 말 찾으셨죠. 서류 송달통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시고 2번 수용, 사용 찾았습니다.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그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 인정 고시 가로 해놓으시고 사업 인정을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 가로 해놓습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서에 인접한 추천없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 줄쳐 놓습니다. 리얼은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공사 완료입니다. 기역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준공검사하여야 한다. 방금 보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준공검사하고 디귿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인 시행자는 한 줄 밑에 공사 완료 공고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공고도 결정권자가 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사업 앞에 나와 있는 단어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인 도시군 계획설 밑에 기반시설을 적어 놓으시고 그 옆에는 가입표를 해 놓으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 도시군 계획설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는데 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의원이라 부르는 것은 기반시설이 아니지만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종합병원은 기반시설이고 그 기반시설을 서울의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드는 반면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 도립병원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반설에 대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기반설은 무엇이다 이런 건 없는데 흔히 우리 인프라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기반시설이라 하고 이러한 기반설은 운삼, 기칠이란 말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기반설 범위에서 폐지시켜버렸고 50여 개 기반설은 7개 시설군으로 각각 나누는데 늘상 시험에 내시는 분들은 끝에 있는 것들을 자주 내십니다.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각각 달리 하셨고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계된 시설로 정리해 주시는 게 늘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설 중에 전기, 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구멍, 터널을 공동구라 하고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과 설치 절차 그리고 수용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구는 200만 주민사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며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특광시군이 공동구 협의 심의에 거쳐 부담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의무적으로 수용돼야 되지만 가스,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 기억해 놓으시고 관리하는 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관리 방법으로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함 발견되게 되면 정밀 안전 진단과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신 것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셨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입안 그리고 결정 고시에 관한 내용을 각각 함께 살피시면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지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여야 하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인데 입안권자가 담당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처리하게 되는데 방금 보셨던 준공검사나 공사료 공고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담당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 지형 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는 장소가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 땅을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개발 사업하는 곳은 개발구역, 정비 사업하는 곳은 정비구역이라 하는 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걔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사업을 하는 것과 사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단기 집행계획은 토지계획이다,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3에 해당되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3년 내 시행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7월 1일 전국의 공원 부지가 일몰제에 따라 전부 해제되게 되면 원래 공원 부지는 나라에서 수용해서 공원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아마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런 공원 용지와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까? 한 달 남았거든요. 오늘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한 달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전국의 자연공원 풀리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풀게 된다고 하면 도시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한 달 사이에 예산 편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경기 안 좋거든요. 3차 추경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한 달 사이에 마련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풀리면 대박 나는 사람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단기 집행계획은 재정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3월 내 입안권자가 수립하면 저 단기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업하고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사업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여기까지를 1단계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1단계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이고 수립 시에 거치는 절차로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는 거치지만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잡아놓으시는 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단계 절차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자가 입안권자입니다. 그 입안권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결정권자가 이를 고시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3단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작년까지 시험거리가 있다면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이죠.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이고 예외적으로 국도와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저 비행정청은 입안권자가 지정해주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특별히 이 비행정청 중에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기지 산대는 입안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 기억하시고 제한하는 자는 행정청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반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사업하기 위해 제한한 것이고 이들은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은 때만 사업할 수 있다. 이런 비행정청은 주택공사 등의 중앙공사와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지만 민간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에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계획과 관련되어 시험거리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신데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10년 지나 실시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뭐 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는데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실시계획 고시한 때. 그래서 우리 3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수용 사용과 관련되어 실시계획 고시 가로해 놓으셨습니다. 공지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 가로해 놓으셨고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하시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 못합니다. 인접한 토지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는데 학교를 만들고자 할 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 주변 땅에 쌓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시 사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일시 사용은 언제 가능하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인가가 아니라 고시한 때 일시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잠깐 이야기 드린 게 있습니다. 만약 10년 경과되어 실시계획 인가 받게 되면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수용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보상은 공지법의 가격으로서 시가의 절반이거든요. 그 정당한 보상을 토지 소유자가 수령했다고 하면 정당한 보상이 성립된 겁니다. 대신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중에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게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재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판결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판결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원 판사가 재판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판결이라 하고 공무원이 보상금과 관련되어 정당한지 부당한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재결이 되게 됩니다. 그 재결 신청을 시행자가 5년 내 하지 않았다고 하면 10년간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묶어놓고 보상금 한 푼 지급하지 않고 건축물 건축 등을 제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고시했는데 5년 동안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대 15년 동안 최소한 15년 동안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건축물 건축 등을 제한당한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 해서 5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저 실시계획 고시 후 5년 내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시행자가 사용권 확보한 때는 5의 3분의 2 더하면 7년 내 재결 신청하지 않은 때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 모두를 소유하거나 사용권 확보한 때는 재결 신청할 필요 없죠. 권리 침해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파악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정당한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보상을 안 받았다고 하면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한 분쟁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수용위원회 시행자가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재결 신청이 5년 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의 땅을 시행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된 것이죠. 그러면 3분의 1만 분쟁이 발생한 상태로 파악하기 때문에 재결 신청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특징을 하는데 우리 분수가 있다고 하면 분모가 중요합니까? 분자 중요합니까? 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5년에서 3분의 2라는 말 기억하신다고 하면 재결 신청을 7년 내 하지 않았을 때 7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이야기 드리는 것은 현재 재결 신청은 토지 소유자는 재결 신청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오직 시행자만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자의 권한을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하면 지나치게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가 권리 침해 당하기 때문에 그 권리 침해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단계가 끝난다고 하면 3단계로 실시계획 고시한 때 바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그러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되는데 수용은 누가 합니까? 시행자가. 시행자는 입안권자이죠. 공사 완료 공고는 결정권자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 만들어진 도로, 학교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기간은 공사 완료 공고하는 때까지 공사 기간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고 시행자는 입안권자이고 실시계획 인가하는 자는 결정권자이며 토지 등을 강제 수용하는 자는 시행자는 입안권자이고 공사 완료 공고하는 자는 결정권자인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입안권자가 처리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역론을 작성하는 것, 단계일정 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하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담당한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3단계 시험거리는 딱 하나입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이러한 수용 사용은 시행자가 어떤 절차를 진행한 때 가능하다?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그래서 2단계 마지막 실시계획 고시하게 되면 그제서야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2단계에서는 시행자와 관련되어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민간에 요구되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관한 문제, 실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실효에 관한 문제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며,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수용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언제부터? 3단계부터.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고 저 3단계 절차에 이르기까지는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함부로 건물 건축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권리 침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시군 계획설 예정지에는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살 집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학교 등의 시설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시설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개인 사유지랄지라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10년, 20년이 존재합니다.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체가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과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가 매년 시험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년과 관련되어 시험거리가 발생한 게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의회 해제 권고와 네 번째, 도시군 계획설 부지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입안 신청하는 것, 결정 신청하는 것, 해제 심사 신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0년과 관련되어 출제될 수 있는 시험거리는 4가지가 존재하는데 해제 권고는 23회 때와 24회 때 2번 시험 출제하고 그 뒤로 연락 두절입니다. 그리고 해제 입안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 정답 지문 아닌 하나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해나가실 것은 매수 청구와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를 각각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 그래서 37페이지 함께 보시면 4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미시행 찾으셨죠?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경우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부터 설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아무리 사유지랄지라도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 안 내줍니다. 그리고 2번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그냥 건너뛸 겁니다. 바로 양가로서 한번 매수 청구 사셨는데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우선 동그란 1번 매수 청구 대상과 관련되어 기억 청구권자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10년 이내 한 줄 밑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대인, 지목대 추천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토지 등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니은 매수 의무자입니다. 원칙적 매수 의무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시행자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절차 찾으셨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시군에게 통지해야 한다. 6개월 추천하시고 특광시군 가로 해놓습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2년 내 매수하여야 한다. 2년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효과입니다. 기업 매수 대금으로 현금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추천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시군 계획설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설계권 가로 해놓습니다. 1. 토지 소유자 원하는 경우. 2.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이거나 비업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때 초과하는 금액은 도시군 계획설계권 발행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 공지법 준용한다. 되셨습니다. 그리고 니은 도시군 계획설계권과 관련되어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0년 이내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천천히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것들을 각각 보셨는데 그 중에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다양한 권리를 함께 공부하셨는데 청구권과 비견되는 것으로서 형성권이라는 것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성권과 달리 청구권에 있어서는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을 구분하는 것이 청구권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 관계가 생성, 변경, 소멸되는 것을 형성권이라 하고 반면 청구권은 청구 상대방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에 있어서는 청구권자를 파악해 놓으시는데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10년 내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우리 건물 이름 중에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청와대 대자는 건물 대자이거든요. 여기에 지목대인 경우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소유자인 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병원이나 학교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땅 중에 일부는 지목 전답 과수원으로 농경지인 것과 지목대인 땅으로 각각 비견하게 되면 전답 과수원의 경우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기본적으로 건축물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의 경우 농지 소유자는 건물 건축할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들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공법상의 제한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담배 피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담배 피지 못하게 했을 때 고통 겪거든요. 대신 담배 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거 있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법상의 규제와 관련되어 직접 체감하는 자는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만 체감하고 전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그런 공법상의 규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는 건축물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땅인데 장기간 10년 동안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했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와 관련된 상대방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행한다? 도시군은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그 사업을 10년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2단계 절차가 진행되어 시행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철도길이 만들어지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철도길은 누가 만듭니까? 철도공사가. 철도공사에게 매수 청구하고 고속도로 부지인데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로공사에게 매수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정부 투자 기간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 예외이고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특광시군에게. 시행자 지정되었다면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수 청구와 관련된 절차 함께 보시는데 이러한 요건 갖췄다고 하면 매수 청구하게 되고 그러한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며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했다면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구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최대 2년 6개월 걸릴 수 있다. 그 정도만 일단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 따라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해주는 것과 매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매수 안 해주거든요. 돈이 있을 때만 매수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 청구했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 10년 대 사업하지 않았을 때 10년 지나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 2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효력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최대 20년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예산 확보되면 시설사업 한다는 이야기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방식은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업하기 전에 부지에 대한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하고 소유권 취득해서 시설사업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형태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매수 가격은 시가대로 매수해준다.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한다. 아직 도시군 계획설 부지 10년만 지났다고 하면 최대 20년 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사업할 수 있고 얘는 공지법상의 가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매수 청구의 매수는 민법이 의미하고 있는 매도가 아니라 제발 수용해달라. 제발 수용해달라 청구하는 것이고 그런 수용 청구이기 때문에 보통 공법에 가격 이야기 넣으면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지만 여기만큼은 공지법이 정하는 매수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 발행과 관련되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은 채권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부재 부동산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발행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딱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그것만 정리해 놓습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매수 청구는 그냥 사달라고 하는 매수 청구가 아니라 수용 청구라는 것 이해하십니까? 만약 공법상 가격이 있다면 대부분 시가 감정평가액인데 여기만큼은 딱 세 군데만큼은 지금처럼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나중에 개발법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봐나가시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매수 청구는 본질이 수용 청구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가 토지에 관심 두게 될 때 그 연령대가 20대, 30대라고 하면 숟가락 색깔이 다른 분입니다. 보통 40대,
또는 50대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 40대 중반에 땅에 투자했다가 그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면 분명 내 땅인데 불구하고 내가 살 집을 짓질 못할 겁니다. 그런 고통을 10년간 체감하고 우연찮게 그 지목이 대인 때는 매수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때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그리고 매수 청구하면 최대 처리 기간은 2년 6개월이거든요. 저 2년 6개월 지나게 되면 나이가 어느덧 60을 바라볼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갑잔치는 중요했다? 별 볼일 없었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네 살고 있지 않는다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또는 내가 업무와 관계없이 땅에 투자했다고 하면 비용을 투자이거든요. 3천까지는 현금 땡겨줍니다. 저 3천만 원 가지고 뭐 해라? 환갑잔치를 잘 치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70이거든요. 그때는 칠순잔치를 치르기 위해서는 또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했다고 하면 칠순잔치 제대로 해보라고 상환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해놓게 됩니다.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현재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는 때는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만 가능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또는 비업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3천까지는 현금 지급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하게 되었을 때 상환기간 10년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법과 관련된 채권 제도를 총 4개 공부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개발법의 2개, 도시개발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법의 주택 상환 사채 총 4개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의 경우는 채권 발행 시에 누구의 승인받는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구의 승인받는 것 없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시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아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원래 현금 줄 돈이거든요. 아니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얘는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원래 현금 줘야 될 걸 채권 발행으로 뒤로 연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얘는 부채 부담과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 하나만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릴 것은 공법상 채권 제도 중에 도시개발 채권과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공통된 내용 중에 도시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게 됩니다. 도시임직 있는 자가 발행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상환사채와 토지상환채권을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상환이란 말을 달게 되면 상환받을 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 방식이 김영증권이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어느 정도 나중에 문제 풀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예, 그리고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가로서 한번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기업 청구권자 사셨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가로 속에 실시계획 인가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찾았습니까? 실시계획 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되면 한 달 안에 고시합니다. 고시하면 바로 수용될 수 있거든요. 반면 매수 청구하면 2년 6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고시되었다면 바로 수용하는 단계이고 고시가 안 된 실시계획 인가만 된 상태일 때는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한 달 기다리는 게 마음 편하지?
2년 6개월 기다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실시계 인가된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해제 신청 등에 대해서는 일단 건너뛰시고 40페이지 찾으셨죠. 40페이지 찾으셨죠. 양가 4번 시료 찾았습니까?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유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실부터 20년 경과될 때까지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고실부터 20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효력 1년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4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10년 경과되었을 때는 매수 청구.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셨던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문제. 그리고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다음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체가 효력 상실한다.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구단위 계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